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사촌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사스가 퇴치될 때까지 800명 정도가 죽고 거의 8,000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독감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까요? 수많은 전염병과 인류는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류와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요. 여러분의 학교 혹시 휴교를 했었나요? 네. 그래요. 휴교해서 많이 속상했죠? 아니요. 네,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또 긴 시간 동안 격리가 되기도 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사촌이에요. 혹시 사스 바이러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마 엄마 뱃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스 바이러스는 그 중국 남부의 광동성에 살고 있는 어떤 새우를 파는 아저씨한테 처음으로 감염이 됐어요. 그 새우장사 아저씨가 왜 사스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그 새우장사 아저씨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열,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많은 의료진한테 감염을 시켰습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의사한테 감염이 됐는데 아직 증상은 나타나기 전에 그 병원에서 일하던 내과 선생님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중국 남쪽에 있는 홍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다른 하객들 12명한테 병을 옮겼습니다. 이 새우장사 아저씨 또 홍콩에 가서 다른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병을 전파시킨 내과 의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걸린 병을 8명 이상의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 때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데 아마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최근에 뭐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죠. 홍콩에서 이 내과 선생님한테 병이 옮은 하객들은 결혼식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사람은 싱가포르로 갔고 한 사람은 멀리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에도 이 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 8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사스가 퇴치될 때까지 한 800명 정도가 죽고 거의 8,000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독감에 걸려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까요? 네, 근데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사실 이 독감 바이러스는 역사가 아주 깊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그 독감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 100년 전쯤 전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5억 명이나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스나 메르스 혹은 스페인 독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과 인류는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14세기 때 유럽에는 패스트가 확 퍼진 적이 있었어요. 패스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패스트는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에요. 네, 흑사병이라고 하죠. 유럽 지역에서 14세기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그 패스트를 우리가 따로 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데 이런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었고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 전 세계로 많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병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 잘 알고 있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없어요. 물론 의사들이 많이 연구해서 예전보다는 잘 치료하고 있지만 특효약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감염병들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 또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해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는 얼마나 작을까요? 네.
우리가 잘 쓰는 자예요. 자의 한 눈금이 1mm죠. 0.1mm.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예요. 적혈구의 크기고요. 네, 이제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아주 작죠? 그리고 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은 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지만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큰 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불러요.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병원체 감염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항생제나 혹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제제 등을 이용하고요.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서 몸 안에 넣거나 혹은 독을 약간 줄인, 그래서 독성이 없어진 것을 몸 안에 넣어서 면역력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기도 해요. 천연두 감염된 친구예요. 네, 무섭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에 감염돼서 죽기도 했었어요. 또 운 좋게 살아나도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속상해하면서 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천연두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박사가 천연두를 걸리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예방접종, 최초의 백신이에요. 소에서 생기는 천연두하고 비슷한 우두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우두의 고름을 꺼내서 사람한테 접종을 하면 사람이 나중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천연두 바이러스가 그러면 세상에 이제 완전히 없을까요? 아니요. 네. 어딘가는 있어요. 러시아나 미국의 아주 좋은 연구소에 은밀한 곳에 꽁꽁 밀봉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관해 있는 2개의 바이러스마저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없애지 않을까요? 만일을 대비해. 맞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세상에 퍼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바이오 테러라고 합니다. 또 과학자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흘려서 세상에 퍼지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이오 에러라고 해요. 이런 바이오 테러나 바이오 에러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백신도 또 치료약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만 천연두 바이러스를 연구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동안 인간은 전염병, 또 수많은 병원체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열대우림도 파괴하고 또 많은 동물들도 죽이고 하면서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염병,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손을 잘 씻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면역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제너 박사처럼 훌륭한 의사, 또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새로운 신종 전염병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치료약과 백신도 개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왜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지, 왜 사람은 동물보다 전염병에 더 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